발전 예제 14번입니다. 곡선 y는 x제곱과 직선 y는 3x 플러스 2n이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곡선과 직선이 서로 만나게 되는 두 점이 여기서 하나가 보이고 이쪽에서 하나가 보이네요. 근데 이 n이라는 값이요, 계속 바뀌어지는 값이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좌표를요, 알파라고 그냥 놓지 않고 알파 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x좌표가 알파 n이면요, y좌표는 이 x자리에 알파 n을 대입한 값이 될 테니까요, 3 알파 n 플러스 2n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베타라고 하지 않고 베타 n을 x좌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y좌표는요, x자리에 베타 n을 넣어줘야 되니까 3 베타 n 플러스 2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요, l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기억나시나요? x1, y1, x2, y2라는 두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요. 여기서 d는 공차 디퍼런스가 아니고 distance, 거리였죠. 그래서 수학에서 이 알파벳 쓰는 게 의미가 다 있어요.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 요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 ln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루트, 자, x좌표에서 x좌표를 빼주세요. 그러면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 플러스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는요, 지금 없어지게 되겠죠, 빼주면. 그럼 3베타 n에서 3알파 n을 빼게 되는 거니까요, 3배의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전체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정리만 해주면 그게 바로 ln이 될 텐데요. 그럼 루트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 플러스 이 제곱이요, 3도 만나고 이쪽도 만나겠죠. 3을 만나면 9가 될 거고요. 이렇게 제곱도 되고 얘한테도 제곱이 되는 거죠.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루트 안에 있는 친구는 10 곱하기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요, 문제를 봤더니 그 선분의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l1제곱 플러스 l2제곱 플러스 l3제곱 플러스 땡땡땡 l10의 제곱까지 구해줘 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 ln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전체를 제곱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제곱으로 바뀐다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루트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니까 10 곱하기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값을 구해줘야 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좌표로 돌아가시면 요 점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식을 세운 건데 이 점들은요, 이 알파 n, 베타 n이라는 좌표가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n과 베타 n이라는 요 두 점들은요, 결국은 이 y는 x제곱과 y는 3x 플러스 2n이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은 두 식을 같다고 노는 거였죠. 그러면 앞에 있는 식 x제곱과 뒤에 있는 식 3x 플러스 2n을 같다고 노는 게 바로 교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점의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라서 얘의 x좌표인 두 근이 바로 알파 n과 베타 n이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n과 베타 n인데 이 알파 n과 베타 n이라는 것은 교점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의 결국 두 근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교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냐? 두 개의 함수식을요, 같다라고 놓는 방법을 통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항시킬게요.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에는 0의 두 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 n과 베타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요 마이너스 a분의 b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요 a분의 c 마이너스 2n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모양은요 우리가 요 친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은 베타 n 플러스 알파 n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베타 n 알파 n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베타 n 플러스 알파 n은요 3입니다. 이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 곱하기 베타 n과 알파 n을 곱한 것은 마이너스 2n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n.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는 8n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누가요?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의 제곱이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결국은 통째로 제곱까지 해서 8n 플러스 9라는 거죠. 따라서 ln의 제곱이요. 10 곱하기 8n 플러스 9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L1 제곱부터 L10의 제곱까지를 구해줘야 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볼게요. L1의 제곱이라는 것은 n자리에 2을 넣어준 거니까 10 곱하기 8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70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L2의 제곱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6 더하기 9니까요. 250이 될 겁니다. 규칙이 있겠죠. L3의 제곱은요. 10 곱하기 24 더하기 9니까요. 33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럼 보시면 170과 250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플러스 80이 됐죠. 다시 250과 330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플러스 80이 된 거죠. 그러면 첫 번장이 170이고 공차가 지금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숫자가 크니까요. 저는 마지막 번장을 바로 구해줘서 첫 장과 마지막 번장을 가지고 공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10 곱하기 얘는요. n자리에 10을 넣어주는 거니까 89가 돼서 890이라는 마지막 번장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쓸 수 있어요? S10이라는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장 170이죠. 마지막 번장 890이죠. 요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금 계산해 보시면 106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약분하면 530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53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5300이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수학의 문제들이요. 계속적으로 응용되어져서 새롭게 배우는 대수의 내용들에 녹아져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통수학의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그 부분들을 보강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너무 중요한 공통수학의 내용이었고요. 이 교점의 방정식을 세워서 두 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10단원 등차 수열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11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